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하재현 원장님과 함께 위식도 역류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만약에 정말 커피랑 술 많이 먹으면 위식도 역류질환에 걸리나요? 네, 그럴 수 있죠. 제가 맨날 그걸 달고 사는데 되게 무서운데요. 우리 위식도 역류질환에 노출되기 쉽다고 하는데 정확히 위식도 역류질환이란 어떤 질환일까요?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되는 질환을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통칭해서 얘기하는데요. 내시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위식도 접합부 쪽에 궤양이 있거나 미란이 있는 경우를 역류성 식도염, 미란성 식도염 이렇게 부르고요. 그런 게 없는 경우를 비미란성 식도염이라고 부릅니다. 역류성 식도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가슴 쓰림이죠. 이 식도에서부터 입 쪽으로 이렇게 치밀어 오르듯이 타고 오르는 듯한 쓰림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이게 이제 심한 경우는 가슴 뒤쪽의 근육을 자극을 해서 마치 흉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증상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역류성 후두염으로 올 수도 있고 천식 같은 그런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역류성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위식도 사이에 있는 관략근의 기능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항문에 관략근이 있듯이 위하고 식도 사이에도 관략근이 있어서요. 음식이 넘어갈 때는 이 관략 근육이 풀려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음식이 안 먹을 때는 근육을 확 조아져서 위하고 식도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근육이 이렇게 느슨해져 있으면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식도 쪽으로 타고 올라가게 되고 이 식도의 벽은 이 위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심하게 느끼거나 염증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밥 먹고 바로 누우면은 너 그러다가 역류성 식도염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실까요?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톤펌프 억제제라는 약물을 써서 약물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게 가장 쉬운 진단 방법입니다. 이 약을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약을 쓰게 되면요, 그것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는 약제로 유발되는 약제 유발성 식도염이나 호상후성 식도염이나 이런 다른 질병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으로 관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은 치료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치료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톤펌프 억제제라는 약물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8주간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미란성 식도염이 90% 이상 개선이 되었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4주에서 12주 정도 약물을 사용하고 증상이 없어지게 되면 약물을 중단하게 됩니다. 프로톤펌프 억제제 같은 경우는 약물이 먹는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 이게 증상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아침 식전에 먹는 게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약물도 최근 들어서 나오긴 하고요. 아무래도 억제제이다 보니까 딱 얘기 들었을 때 장기간으로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좀 걱정이 돼요. 부작용은 따로 없을까요? 부작용도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또 올 수 있고 저마그네슘 혈증으로 인해서 몸에 강직이 온다거나 아니면 부정맥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 위산을 우리가 억제시키는 약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세균들이 상대적으로 장 쪽으로 잘 넘어가게 되면서 위장관계 감염의 위험성도 장기적으로 보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요,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이틀에 한 번 먹게 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는 방식으로도 처방을 해드리고요. 네, 근데 주된 치료법이 약물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약물 치료 말고 혹시 수술 같은 다른 치료법도 있나요? 네,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적합부 쪽을 절제해서 그걸 덮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지는 게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상대적으로 조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합병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식도 관략근에 오히려 이완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그런 이유로 주로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혹시 이러한 질환을 발현하는 그 생활 속에 안 좋은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안 좋은 건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안 좋습니다. 술이나 커피, 담배 같은 것들도요, 식도 관략근을 늘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 먹는 거죠. 이 과식을 한 번에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또 역류가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먹고 눕는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야식, 이것도 위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시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굉장히 찔리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좀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먹고 3시간 뒤에 눕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레몬같이 이렇게 신 음식 이런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높게 베고 자면은 상대적으로 위에서 식도 쪽으로 역류되는 게 훨씬 덜하게 되거든요. 좀 뭔가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위와 식도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법일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럼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으로 느껴지신다면 먼저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이것이 이제 다른 흉통과 감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인간요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초기에 관리를 하시는 게 환자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재현 원장님과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